자, 2호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훈련 소집일 기준, 소집 통지 일정은 아래와 같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훈련 일정, 자율 선택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인터넷 신청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일정을 선택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일정 선택은 신청일 포함 훈련 소집 23일 전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작게 훈련 가능합니까? 작게 지역에서 하는 작게 훈련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동원훈련 2형의 수경훈련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결국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 훈련일정 자율선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앞뒤로 지금 쪼개져 가지고 이상한 표가 돼버린 겁니다. 내용이. 자, 어쨌든 인터넷 신청은 일정 자율선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일정 자율선택을 23일까지 완료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포함이기 때문에 그냥 빼기 23 하면 되고요. 모바일 전자고지는 이렇게 23일이 끝나고 나면 고지를 포함해서 16일 전까지 완료하라는 겁니다. 빼기 22부터 빼기 16까지를 모바일 전자를 하는 겁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었죠. 7일간의 일정을 준수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고지 일정을. 그래서 동호훈련 2형에 이 수경훈련하고 작기훈련은 이게 해당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보낸다는 겁니다. 왜? 카테고리 자체가 훈련적 자율선택이라는 카테고리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어쨌든 모바일 전자고지는 16일 전까지 완료. 이메일, 일반 우편, 방문통보, 팩스, 전자우편은 전달 미포함입니다. 7일 전까지 완료기 때문에 빼기 8을 하셔야 됩니다. 포함이라고 했을 땐 그 날짜 그대로 빼주면 되고요. 팩스 예언 통지는 예비군이 소집 통지를 수령 후 소정증을 팩스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적용 예시는 별표 4와 같습니다. 자, 별표 4입니다. 자, 훈련일이 3월 31일입니다. 근데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을 이용한 훈련 소집이 아니고 그 내용은 훈련 일정 자율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3월 30일이라는 훈련일이 하루밖에 없습니다. 훈련 일정 선택할 게 있나요? 없잖아. 뭘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하든 안 하든 하루밖에 없는데.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훈련 일자가 3월 31일 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도록 8일간 기간을 줍니다. 이게 일정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3월 31일로 되어 있는 거를 4월 2일까지로 되어 있다면 3월 31일, 4월 1일, 4월 2일까지 훈련이 있다면 그러면 이 표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이렇게 23일 전까지 날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3월 31일 기준으로 할 것이냐 4월 2일 기준으로 할 것이냐 따지면 또 애매하죠. 네. 또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실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4월 2일 기준으로 하면 이틀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맞는 거죠? 일단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첫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빨리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고지를 합니다. 내가 1차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3월 31일 날 100명, 4월 1일 날 100명, 4월 2일 날 100명으로 잠정적으로 훈련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을 준 겁니다. 신청 기간을. 신청을 했더니 여기 120명이 됐고 여기에 90명. 몇 명이 돼야 되지? 70명? 90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사람은 30명밖에 없고 여기서 신청 빠져나간 사람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나머지 사람도 신청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조정을 하는 거죠. 훈련은 100명밖에 못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20명을 빼내는 겁니다. 신청한 사람들은 빼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은 통지서를 보낸 거잖아요. 그 사람을 제외해서 맞춰서 다시 100명으로 다 맞추는 겁니다. 그럼 신청한 사람들 여기 모여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뭘 보냅니까? 전자고지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도 전자고지를 하는 겁니다. 전자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부과되고 신청할 기간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날짜를 이 뒤에 4월 1일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문제 생깁니까? 이날은 신청을 못 해버려요. 그래서 첫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날짜를 다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요 날짜를 기준으로 7일 전부터 보내는 겁니다. 통지서를. 그게 전자고지 첫 번째. 그래서 날짜가 4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는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거 고려할 필요 없이 가장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만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가. 그래서 전자고지를 하고 그 뒤에도 전자고지에 미열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메일부터 해서 등기 등으로 고지를 다시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실무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실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날짜를 더 주는 거죠. 실제로는. 31일이 맞냐 30일이 맞냐 솔직히 지금 얘기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저게 훈련 일정 자율선택이라는 걸 안다 그러면 30일에 맞냐 31일이 맞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첫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3월 31일 날 뭘 신청할 수 있습니까? 3일 전까지 전국 단위 훈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A라는 예비군이 이 훈련 날짜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A라는 예비군이 전국 단위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착각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 훈련 날짜에 있는 소속 예비군 대원인 훈련 일정 자율 선택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A 예비군만 가능한 거고요. 여기는 A 예비군이 아닌 B 예비군이 이 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소속 예비군 부대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나는 이것도 신청할 수 있고 이것도 신청할 수 있네 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실제로 이거 만들어지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소속 예비군 부대에다 훈련 일정 자율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전국 단위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막 꼬이고 했는데 국동체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은 다 보완이 됐습니다. 이 표가 잘못됐다는 것도 이해는 하십시오. 어쨌든 요거는 A 기준에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전국 단위 신청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거죠, 사람이. 이해하셨습니까? 예. 실무에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고지를 갖다가 7일간 기준을 지켜야 된다. 이거 없애져야 됩니다. 그럼 하루 하고 그 다음 거는 그 다음 날 입력하고 다음 날 입력하고 그게 아니고 되게 간단해요. 네. 훈련 일정 자율 선택이라는 카테고리를 딱 넣어주게 되면 지금 얘기했던 모든 것들 훈련 일정 자율 선택에 할 수 있는 동원훈련 2형 기본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게 훈련만 딱 적용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훈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모바일 송달을 7일간의 고지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선택기간이 없는 거니까. 30일 전부터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합리적인 거고 제대로 된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훈련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일단 시험 합격하시고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자, 3호 예비군의 본인 동의하에 이메일로 소집 통지한 경우 예비군 부대는 추가 홍보활동,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병행합니다. 본인 동의하에 이메일로 소집 통지를 한 경우에는 수신 동의 결과를 유지합니다. 자, 이게 모바일 전자고지가 있기 전에도 이 문장이 있었습니다. 자, 모바일 전자고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수신 동의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모바일 전자고지를 할 때 수신 동의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군법에는 전자문서로 전달할 때 전자고지도 전자문서입니다. 법에 의해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바일 전자고지를 하잖아요. 그럼 수신 동의부터 뜹니다. 수신 동의를 해야만 모바일 송달이 가능한 거거든요. 가끔 가다가 나 동의한 적 없는데요. 훈련 참가하다 고발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동의한 거를 데이터 빼가지고 고발하면 됩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옛날 법령에 남아있던 그대로 쓴 거고요. 전자고지로 바뀌면서 그것도 실제로 합니다. 실무에서는. 하지만 원문에는 이메일로 되어 있다 기억해 두십시오. 자, 모바일 전자고지로 바꿔놓으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실제로 맞지만 틀린 겁니다. 환장하는 거죠. 자, 4호 통지서의 전달 수단, 행정 처리는 차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1차, 2차 달랐고요. 3차 달랐잖아요. 그중에 방문은 1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메일과 일반 우편은 우측으로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고요. 자, 예비군 지휘관 지휘자는 소집일 7일 전까지 전달일 미포함 빼기 8입니다. 수령 대상자에 관한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자, 모바일 전자고지는
소집 통지하였을 경우에 소집일 16일 전까지 고지일 포함 빼기 16을 하면 되고요. 수령자가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신하지 않았다면 소집일 15일 전부터 방문, 이메일, 일반 우편, 등기, 팩스 등의 수단으로 재통지해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훈령이 얼마나 잘못 만들어져 있는지 조금 느끼셔야 됩니다. 합격하신 후에 많이 바꿔야 되니까. 공부하는 거고요. 자, 전시, 평시, 개인, 부대의 임무에 부합된 훈련을 실시하되 과제는 총장이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훈련의 큰 카테고리는 다 총장이 정합니다. 성과 위주의 훈련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합니다. 실전적인 예비군 훈련과 훈련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예비군의 자발적인 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측정식, 합격제 훈련을 실시하고 과학화 장비 등을 활용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부대별 여건을 고려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평가 방법, 인센티브를 부여는 어디에? 각 군에 위임합니다. 각 군에 위임합니다. 그리고 1일 단위의 훈련의 경우에는 16시 이전 퇴소를 지향합니다. 각 군 총장이 정하여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각 군에 위임을 하면 누가 위임을 한 거죠?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오히려 수행군이 더 맞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바꾸면 틀린 겁니다. 각 군에 위임하는 게 맞습니다. 자, 예비군 훈련의 입퇴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원훈련 1형. 육군 제주도는 12시. 자, 제주도에 있는 육군, 해군, 공군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주도는 그냥 12시입니다. 제주도에 공군이 있든 제주도에 해군이 있든 상관없이 12시입니다. 퇴소 시간은 17시. 동원훈련 2형. 출퇴근 얘기하는 겁니다. 4일 훈련. 그리고 기본훈련은 09시에 입소를 하고 18시에 퇴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원훈련 2형의 수경훈련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위로 갑니까? 아래로 갑니까? 위로 갑니다. 이 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뒤에 동원훈련 2형 대상인 간부, 공군 병의 경우에는 여기를 따르도록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다 하나 써두십시오. 플러스 2형 수경 써두시면 편하실 겁니다. 작기훈련은 시행부대 통제하에 6시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소시간과 퇴소시간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동원훈련 1형의 퇴소시간은 소집부대, 훈련부대로부터 개별 입영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단체 수송 시에는 직결지 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100km 한 2시간 조기에 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퇴소시간이 17시였습니다. 2시간을 조기 퇴소하면 몇 시? 15시도 조기 퇴소는 가능합니다. 상하경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만 기억하시지 마시고 이거랑 연계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기출문제 잘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이거랑 훈련기간 확립이랑 짬뽕 시켜서 낸 문제도 있잖아요. 그다음 그 문제 괜찮게 잘 낸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요거까지 더하고 한다 그러면 좀 난이도가 올라갈 겁니다. 자,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입소 시에 거리가 100km 똑같습니다. 100km 및 원활한 이동에 제한을 주는 사유 등으로 인해 09시 입소가 제한될 경우에 각군 총장이 몇 시? 10시 범위에서 입소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지부대 동원훈련 1형의 입소 시간은 12시로 적용합니다. 국지부대 동원훈련 하게 되면 12시 입영입니다. 국지부대로 입영하는 해군, 공군, 예비군의 입소 시간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국지부대는 다 12시로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육군 예비군이 해 공군부대로 입소할 경우 해 공군 입소 시간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자, 국지부대 소속인데 해군 공군부대에 가서 동원훈련 1형을 실시한다 그러면 요거대로 하라는 겁니다. 13시 입소, 17시 퇴소. 그렇게만 생각하십시오. 이걸 가지고 상황형을 출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쨌든 국지부대는 12시. 그런데 육군이 해공군 부대에 가서 걔네가 13시에 입수하는 동원훈련 1형을 한다 그러면 그 시간 그대로 따라라. 네가 육군 출신이든 상관없다. 우린 짬뽕 부대이니까. 자, 간부 공군병의 훈련 입퇴소 시간은 자 13조의 사망을 준용합니다. 그게 뭐로 되어 있냐면 동원훈련 1형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내용들을 여기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더하기 2형, 수경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사항, 수행군부대장은 예비군부대의 훈련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입영훈련을 제외한
수경훈련 아닌가요? 이병훈련 아닌 게 있나요? 작계훈련? 작계지역에서 하는 작계훈련은 이병이 훈련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동원훈련 2형 중에서 이병훈련 아닌 훈련이 있나요? 우리 예비군 병역법에 이병은 뭐로 돼 있죠? 부대에 들어가는. 부대 들어가는 게 이병이잖아요. 그럼 이병훈련 아닌 게 있어요? 작계지역 작계훈련 빼고? 이병훈련 쓰면 안 되지. 이제는 수경훈련으로 바꿨어야지. 바꾸려면 다 바꾸든지. 신경은 안 쓴 겁니다. 이번에 개정된 거에도 혹시나 바뀌었나 싶어서 봤는데 안 바뀌어 있더라. 이병훈련 맞는 겁니다. 수경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해서 틀리게 하지 마시고요. 이병훈련 맞게 풀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형, 기본, 작게 요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부대에 대해 해당 부대의 예비군 지휘관에게 일부 또는 전부의 훈련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지휘관. 정의에는 예하 부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풀어진 거는 직장 예비군을 풀어놨습니다. 직장 예비군 부대가 예비군 교육훈련 위임 받고자 할 때는 심사 기준의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해당 연도 훈련 개시 전에 수임군 부대장에 의한 훈련 준비 사회를 실시하여 위임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직장 예비군 부대의 위임 교육 심사 기준은 우수한 교관, 조교 확보 여부, 교육 장비 및 교보제, 교육용 보조제 구비 여부, 해외 직장 훈련 대상을 수용할 가능한 훈련장 확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훈련장. 훈련장이 있어야지 연간 훈련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다. 등을 포함하여 수임군 부대장이 결정합니다. 위임 직장 부대는 연간 훈련 계획을 수립합니다. 훈련장이 있으니까 수임군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훈련을 시행해야 합니다. 위임 직장 부대는 직장 예비군 지휘관 책임하에 훈련을 실시하고 자재별 교관을 자체 양성하여 활용합니다. 삼성 가신 분들은 다 교관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삼성이 좋은 게 다른 임무는 안 줍니다. 그래서 반도체로 나온 성과금도 안 줍니다. 지금은. 예전에 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안 줍니다. 자, 사격 훈련은 현역 교관이 아니고요. 직장 예비군 부대 지휘관 책임하에 실시를 합니다. 사격장 재반 안전 조치를 강구하며 수임군 부대는 훈련 지도와 통제를 강화합니다. 동원훈련 2형, 4.1훈련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경훈련, 이병훈련은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동원훈련 2형의 주특기 훈련은 자원관리부대에 통합 실시하되 훈련 여건상 자원관리부대의 통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병특기에 통합하여 직장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 동원훈련 2형을 기본훈련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훈련도 주특기 훈련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예비군 훈련의 전부, 감염병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일부를 원격 교육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원격 나오면은 국방부 지침으로 정합니다. 자,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국방부 지침으로 정한다. 그렇게 오답 안 나옵니다. 국방부 지침하고 각군 지침하고 바꿔서 오답을 내지 같은 레벨에 있는 거 두 개를 바꿔서 사람이냐 지침이냐를 가지고 오답을 내지 않습니다. 국방부 지침 누가 냅니까? 국방부 장관이 낸 거잖아요. 그걸 틀렸다고 보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답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과목. 안보와 개인 사기 사격은 공통과목으로 전부대가 실시하되 세부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전부대가 실시를 한다. 전부대가 실시한다. 전부대 포함되는 게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죠? 예비군 부대도 사격합니까? 안 해요. 그럼 맞겠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보교육은 투철한 국가안보관 대적가를 확립하고 예비군의 역할과 사명, 안대 역사, 고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실시하며 전문 강사 교육과 지휘관 교육으로 다음 강목과 같이 구분해서 실시합니다. 자, 전문 강사 교육이 있는 거고요. 지휘관 교육이 있는 겁니다. 전문 강사가 지원이 안 돼서 지휘관이 교육하더라도 그거는 전문 강사 교육인 거지 지휘관 교육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자체가 다른 겁니다. 다만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의 안보교육은 총장이 세부 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합니다. 안보교육, 과학화 훈련장 나오면 다 총장 나오네요. 시간도 그렇고. 자, 전문 강사 교육은 국방부에서 선정한 단체의 강사가 국방부 표준교환을 활용하여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 강사 교육은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문 강사 안보 시 부대 지휘관이 지정한 관계관입니다. 부대 지휘관이 입회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런데 상황형에서는 맞습니다. 내가 나를 지정해서 갈 수 있으니까요. 야, 너 다 바쁘구나. 내가 가서 입회하고 있을게. 문제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 지휘관들이 가 있잖아요.
참모장님이, 왜냐하면은 안보교육 하시는 분들 대부분 장성 출신이다 보니까 정관예우 받고 참모장님이 앉아 계신데 직할대장이 어디를 안 들어가서 같이 받아야죠. 그래서 지휘관이 지정한 관계관, 이렇게 원문형으로 나와야 됩니다. 전문 강사의 강의 내용이 불필요한 오해나 정치적 쟁점화가 되지 않는지 교육장이 입회하여 확인합니다. 전문 강사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대 지휘관이 교육을 합니다. 부대 지휘관이 이걸 교육했다고 해서 지휘관 교육으로 바뀌진 않는 겁니다. 전문 강사 교육으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지휘관 교육은 국방부 통제, 각군 지침. 전문 강사는 국방부에 다 통제를 하는 거고요. 지휘관 교육은 각군 지침에 따라 부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대장급 이상 연관장교가 직접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부교관을 운영하며 사전 연구 강의를 실시합니다. 부대 소개, 작전 계획, 예비군 임무, 부대별 지역전사, 훈련관 유인사항들을 포함하여 세부 내용은 각군 지침에 따릅니다. 각군 지침. 교육자료는 군에서 제작, 배포, 교재,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시사안보 자료 등을 활용하며 내용의 적합성, 각군 국집부대장 책임하에 검토하여 국방부로 보고합니다. 어떤 교육에 대해서? 지휘관 교육의 교육 자료에 대해서. 예전에 이 카테고리가 빠져 있었잖아요. 이제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휘관 교육 자료만 이렇습니다. 국방부는 교환을 별도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나온 대로 교육해야 됩니다. 딴 얘기 해서도 안 돼요. 내가 어제 뉴스 봤는데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럼 뉴스 얘기 하면 안 돼요. 일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휘관 교육은 교육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방부는 국방부에서 준 자료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자, 개인학위 사격. 자, 개인학위 사격은 연 1회 사격함을 고려하여 수준 유지를 위한 기초 사격 능력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합니다. 사격 발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원훈련 1형은 연습 사격 5발, 기록 사격 5발 등 2회 10발을 사격합니다. 2회 10발을 사격합니다. 동원훈련 2형의 수경훈련은 어떻게 사격합니까? 연습 사격 5발, 기록 사격 5발, 2회 10발 사격 동일합니다. 자, 동원훈련 2형, 이건 출퇴근 얘기하는 거고요. 기본훈련은 5발 1회 사격합니다. 단, 간부 공군병은 13조의 사항을 따릅니다. 이걸 따른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같은 내용입니다. 자, 권총은 5발 1회 사격하며 소총 사격과 구분하여 별도로 사격합니다. 오답 포인트 이렇게 놓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넣어놨냐면 간부 공군병의 경우에는 공군병의 동원훈련 2형의 경우에는 개인화기 사격, 권총 사격을 연습 사격 5발, 기록 사격 5발 등 2회 10발 사격한다. 권총이 들어가서 틀린 겁니다. 권총은 5발 1회. 이렇게 짬뽕해서 문장을 만들어 놨어요. 혹시 풀었었나요? 네. 아, 풀었었나요? 그럼 또 냈나 본데? 아니, 모르겠다. 자, 저격수 사격은 실거리 사격 원칙하에 40발을 사격합니다. 0.10발, 3발 2회, 4발 1회. 연습 사격 10발 1회, 측정 사격 20발, 10발 2회입니다. 자, 연습을 더 많이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충분히 바꿔서 오답 나올 수 있습니다. 연습은 1번, 측정을 2번. 측정은 2번 중에 높은 걸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실거리 사격장 제한 시에는 예비군 사격장에서 축소 사격을 실시합니다. 자, 개인학위 사격의 판단, 합격 판단 기준은 각 군이 정합니다. 사격 자세는 엎드렸어, 입사후, 서서 사격할 수 있도록 깊이 판 구덩이. 자세로 하되 사격장 여건을 고려하여 수인군 부대장, 훈련 부대장 결정하여 실시합니다. 권총 사격은 스서싸 사격을 실시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합니다. 이것도 뭐 자주 나왔었던 겁니다. 각군 총장 승이나 장비 위주 부대는 개인화기 사격을 주특기 훈련이나 포병 사격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특기 훈련, 포병 사격. 누구 승인? 각군 총장. 자, 모든 유형의 훈련에 포함된 개인화기 사격에 대해서는 장성급 지휘관 판단하에 사격 횟수를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훈련의 유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동원훈련 1형, 동원훈련 2형, 기본훈련, 저격수, 권총까지도 다 추가로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 승인? 장성. 수인군 장성. 장성. 수인군 부대장인 32사단장이 이렇게 했으면 상황형이면 틀린 거야. 어차피 장성급이잖아요.
그렇게 안 나오겠죠. 자, 사격관 총기 운영과 탄약 불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원훈련 1형은 개인에게 지급된 총기를 이용하여 사격하고, 자, 동원훈련 2형의 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부하고 공군병도 동일합니다. 개인 지급된 총기를 이용하여 사격하고, 동원훈련 2형과 기본 훈련은 별도의 사격용 총기를 운영하되 총기 성능을 고려하여 20회에 10발, 100발 교체하여 사격합니다. 단 간부 공군병은 13조의 사항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왜 20회 100발이죠? 5발 1회 사용. 정확합니다. 1형은 5발 이외에 10발. 그래서 그건 개인 총기로. 그래서 고정 총기로 쓰는 거는 1회 사격하는 5발 쓰는 거. 그래서 20회에 100발. 10회 100발 바꿔놓으면 자연스럽습니다. 자, 탄약불출은 중앙통제관 통제하에 좌우선 통제관, 탄약불출 전담관이라고 합니다. 이 탄약 분배에 대해서 탄할집 수령 후에 사수통제원에게 전달을 하고, 사수통제원은 중앙통제관, 좌우선 통제관이 아니고요. 중앙통제관 지시에 따라 사수에게 탄할집을 인계하는 절차로 합니다. 통제관 및 사수통제원의 운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군 사격훈련관, 사격통제관은 중앙통제관 1명, 좌우선 통제관 각 1명씩 운영합니다. 사수통제원은 사로별 1대1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사수통제원은 현역 간부, 현역병으로 편성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동원훈련 시에는 여긴 또 빠져있네요. 이번에 개정되면서 1형 다 집어넣었었는데, 자, 동원훈련 1형 안 써있습니다.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다. 그럼 1형 써있습니다.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변하지 마시고 이렇게 돼 있으면 1형 있든 없든 맞게 풀이하십시오. 동원훈련 1형 시에는 동원된 간부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병은 안 됩니다. 간부. 다만 현역 간부 또는 현역 병의 편성이 제한되는 부대는 훈련 부대장 판단하에, 앞부분 수행군도 있었는데 사격 자세는 그렇지만 여기서는 예비전력 담당관을 부를 때는 훈련 부대장. 왜냐하면 고참들을 부르기가 수행군에 좀 애매하니까요. 그래서 훈련 부대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가끔가다 풀 때 이거 하나 생각했는데 맞냐라고 이제 돼 있는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현역 간부 편성이 제한되는 부대는 판단하에 예비전력 담당관을 편성할 수 있다. 이거 맞나요? 틀린 겁니다. 간부가 안 되면 병으로 형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둘 다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밖에 안전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군 사격장은 총기 고정 틀과 안전고리를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요. 사격관 청각 보호장비, 기마개 등을 착용시켜 청각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사격장에 구급차를 상주시키거나 제한 시 응급환자 수송용 차량 대기시킵니다. 사격 전후에 반드시 약실 검사, 사격 후에 약실에 탄약이 남아있는지 확인 점검하는 일을 말합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사격 전에 약실 검사는 사격 후에 약실이 탄약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합니다. 실제로 맞겠죠. 사격하기 전에, 이전에 사격했던 총이니까 탄약이 남아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후에도 마찬가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통해 잔탄 이물질을 유무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만 보면 사격 후인데 사격 전에 하는 거 틀린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전 사람이 쓰던 총이니까. 물론 동원훈련 1형이나 2형 수경 같은 경우에는 개인 지급 총기를 쓰니까 이런 일은 없겠지만, 나머지는 그 사격용 총기를 별도로 운영한다고 했으니까요. 자, 사격 시 군의관, 응급구조사, 의무부사관, 예비역 군의장교, 공중보건의사, 전담의사 출신의 보충력 중에서 활용 가능한 자를 배치하여 운영을 합니다. 다만 상기 인원 활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응급처치 능력이 있는 예비군 지휘관입니다. 시험 문제는 제가 이 두 개 바꿔놓은 것 같아요. 응급구조사를 바꿔치기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한 시에는 예비군 지휘관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예비군 사격자에 관한 안전대책은 부대별, 훈련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행군 부대장 또는 훈련 담당 부대장, 다 나왔죠. 예비전력 담당관을 불러서 훈련시킬 때에만 훈련 부대장이라 돼 있었고, 나머지는 다 수행군 부대장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안전대책을 강구합니다. 지금은 특별한 질문이 없죠. 솔직히 이거는 그냥 예비군법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 뒤로 갈수록. 자, 동원예비군훈련. 동원예비군훈련은 간부 1-6년차, 병은 1-4년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1형, 2형으로 구분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각호와 따릅니다. 동원훈련 1형은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가
병력동원 소집 부대 또는 동원 훈련장에서 2박 3일 28시간 수경 동안 수경하며 훈련을 실시합니다. 자, 동원훈련 2형은 병력동원 소집 미대상자와 일형 미이수한 예비군이 동원훈련장 또는 지역 예비군 훈련장 등 지정된 훈련장에서 수경 2박 3일 또는 비수경 4일 훈련을 실시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2형 훈련이 비수경 훈련이라고 정의에 들어가 있다가 뒤에서는 수경도 있고 비수경도 있고 짬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동원훈련 1형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긴급단계 지속 4단계 긴급단계 및 지속 4단계 이거 며칠까지입니까? H하고 선포되고 M 동원일이 선포되고 나서 며칠까지? 30일입니다. 맞습니다. 그 30일 동안에 증창설 부대 병력동원 소집 대상으로 소집 부대장 책임하 전시 완편 대비 소속 편제 유지 훈련을 실시합니다. 해병 윤야단 연평부대는 부대장 책임하에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섬에 대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합니다. 이게 30일이고요. 실제로 동원 지정되는 게 30일까지만 평시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 예비군 군번이기 때문에 후순위 조정이 되잖아요. 동원 지정이 안 되거든요. 30일이 지나도 안 됩니다. 근데 직장 예비군 지휘관은 30일 동안만 동원 지정을 안 합니다. 31일부터는 동원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상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합격하고 전화 주십시오. 제가 알려드릴게요. 괜히 지금 얘기하면 요거랑 짬뽕이 돼서 헷갈리실까봐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예비군 복무 1, 6년 차 중에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를 훈련 대상으로 합니다. 병은 예비군 복무 1, 4년 차 중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를 훈련 대상으로 합니다. 위에 감옥과 남옥의 대상자 중에서 방침 일부 보류 대상자는 방침 보류 직종에 따른 훈련 유형과 시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증창설 절차 숙달, 전시 임무에 의한 개인, 팀 단위, 직책 수행 능력 배양, 전술, 작계 시행 훈련 구배에 중점을 두고 실시합니다. 앞부분에 기억나실 겁니다. 동원 예비군 훈련에 있는 중점과 이거를 바꿔치기 하면 또 혼란을 줄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동원 훈련 1형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공계에서 이거 자주 문제 나와, 소양평가에. 저도 그때 65회 때 시험 볼 때만 이건 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자, 개인 훈련과 직책 수행 훈련은 특기 또는 직책별로 학급을 편성하여 실시를 하고, 작기 시행 훈련은 기간 편성 요원과 전시 전환 요원, 동원 예비군을 통합하여 부대 단위 소속 편제 유지 훈련을 실시합니다. 대대, 전방군단, 함대사, 비행단 단위로 훈련을 실시하고, 해공군은 해작사, 공작사, 전비태세 검열 또는 이와 준하는 방법으로 훈련 통제 및 평가를 실시토록 각 군, 동원 예비군 훈련은 다 각 군으로 나옵니다. 동원 훈련 1형 같은 경우에는 각 군에서 세부 지침을 정립하여 시행합니다. 기간 편성부대, 작전 지속주 부대는 통제 능력을 고려하여 중대 단위로 분할해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전시 소집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획한 훈련과 불시에 실시하는 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불시에 실시하는 훈련은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하에 따라 실시합니다. 이 앞부분에는 그 카테고리에서 원칙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뒤에 훈련 종류별로는 그 소집 부대의 불시 훈련을 할 수 있는 소집 부대장들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구분하시고요. 훈련은 통제 위주에서 자율 참여형 훈련으로 분소대 단위로, 앞에는 중대였고 여긴 분소대입니다. 분소대 단위 소속 편제 유지 과정을 부여한 훈련을 실시하며 성과 있는 훈련을 위한 훈련 기간, 확립 방안, 현장 지도, 평가, 준비 사열 등 각군 다 각군입니다. 1형은 지침에 의거 시행합니다. 자, 동원보충대대 전방전개훈련. 동원보충대 전방전개훈련은 전시부대 창설입니다. 전시부대 창설. 실제로 뭐 BCTP나 이런 거 할 때 워게임으로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 내용이고요. 작계 실효성 검증과 상급부대 주관하에 4단급 전투력 복원 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합니다. 훈련 시기와 대상은 각군. 전시전환용 훈련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창설 부대에서 전시전환되는 요원은 전환되는 부대의 동원 훈련 시, 여기도 이런 빠져있네요. 그냥 막 맞게 풀이시면 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병력 동원 소집 대상자 가로 동원 훈련 부가 시, 이거 있잖아요. 거기 이름 들어간 거 말고는 변경된 게 없습니다. 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동원 훈련 시 전시 직책에 따라 훈련에 참가합니다. 전시전환 요원 소속 부대장은 소집 부대장 요청 시에
전환요원을 훈련에 참가시킬 수 있는 책임이 있으며 전환요원이 병렬될 시 소집부대에 즉시 명단을 통보합니다. 자, 소집부대장은 2개월 전에 전시전환요원을 소속 부대장에게, 이거 바꾸면 틀린 겁니다. 소집부대장이 2개월 전에 일정을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훈련 언제 있어요? 소속부대장 알려주는 거고요. 전시전환요원 명령 발령부대 파견 명령을 의뢰합니다. 전시전환되는 요원은 전환되는 부대의 동원훈련 1형 시에, 여기 또 돼 있네요. 전시 직책에 따라 훈련 1일 전 12시, 요거는 상황용으로 나올 때 빼기 1을 하시면 됩니다. 날짜는 빼기 1 해서 도착하여 훈련을 준비합니다. 훈련 대상자는 불참 시 징계 처리토록 각군 규정에 반영 통제를 강화합니다. 각군. 자, 동원훈련 1형 미참가자에 대한 훈련은 아래와 같습니다.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는 동원훈련 1형 입영훈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동원훈련 1형 미참석자에 대한 동원훈련 1형 추가훈련이 없을 때에는 각군 지침을 따릅니다. 다만 각군 지침을 따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십시오. 실제로는 동원훈련 2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원문이 다르잖아요. 알고 그렇게 냈을 거라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알고 냈지만 출제위원들이 모르고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만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구분하시면 용이하실 겁니다. 각군은 입영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병무청과 협조하여 시행합니다. 병무청은 입영훈련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합니다. 입영훈련을 그대로 살려놨는데 그냥 맡겨보십시오. 국집부대 동원훈련 1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집부대는 훈련장을 관리하는 부대가 병력동원 훈련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훈련 일정을 협조하여 훈련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전에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부대 여건을 고려해주기 위해서 그 후에 하는 게 아닙니다. 빨리 수립을 해야지 걔네들이 훈련 계획을 정확하게 짤 수 있으니까요. 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국집부대장에게 있으며 훈련장을 지원하는 군은 급식, 예산, 교보제, 교육용 보조제, 교관 지원 등의 훈련 지원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국집부대 동원훈련 1형은 매년 지정부대에서 시범식 교육을 실시를 하고 동원훈련 1형 계획과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불시동원훈련 1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급부대 통제하에 실제사항을 가져하여 불시에 실시합니다. 자, 훈련 단위별 소집권자는 군단급 단위는 국방부 장관, 사단급 단위는 총장. 맞나요? 사단급은 총장? 이번에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계엄 때 특전사는 군단급 아닌가요? 총장이 계엄사령관이었지? 상관없구나.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군단급은 국방부 장관, 기억기억. 사단급은 총장, 기억기억은 아니지만, 자, 여단은 군단급, 이거는 잘 알잖아요. 평전 기준으로,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대대급은 사여단장입니다. 사단장 아닙니다. 사여단장 둘 다 나와야 됩니다. 대대급은 사여단장. 국방부 통제훈련, 연합, 연습, 충무훈련,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 통제 시에 적용을 합니다. 체하제대가 각군 때. 그래서 앞부분에 장성급만 나와 있었지만 뒷부분에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 이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각 제대별로 되어 있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체하제대가 각군 통제훈련까지 들어갑니다. 쌍용훈련은 육군 위임하여 실시를 하고요. 자, 병력동원 지원부대 훈련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행군 부대장 책임하에 지방병무청 지원을 받아 입영훈련 2박 3일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입영지원소대에 편성된 보충력들, 이거 병역법 할 때 강의할 때 가끔 말씀드렸을 겁니다. 병력동원 지정은 잘 안 되지만 병무청에서 예하에 또는 지방병무청에서 근무했던 전담의사나 사회복무요원들은 동원 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인원들. 입영지원소대에 편성된 보충력은 동원훈련 2형에 편성을 합니다. 1형에 편성 안 하고 2형에 편성하고 개인화기 사격은 하지 않습니다. 오답 포인트 낼 수 있는 거 2형, 1형 바꿔서 낼 수 있고요. 미실시한다를 실시한다로 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개인화기를 정신교육으로 바꿔낼 수도 있어요. 안보교육이군요. 안보교육을 바꿔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 포인트 낼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세 군데 있다. 직책수행훈련은 병무청 교관을 지원받아 1일 8시간 이상 실시합니다. 단 수행군 부대와 지방병무청은 각 기관의 능력과 교육해야 하는 직책을 고려하여 교관 선정, 훈련 지원 등을 적극 협의해야 됩니다. 누가? 수행군과 지방병무청이.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동원 지원부대 훈련인데 그 주체가 되는 것은 지방면무청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원하는 군부대는 누구냐? 수행군부대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수행군부대는 책임하에 지방면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행부대와 각 기관 중 하는 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병력동원 지원부대의 핵심은 누구냐면 지방면무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을 바꿔서 얘기하거나 가로를 바꿔서 냈을 때 틀리기 쉬운 거. 수행군 부대가 앞에 있냐, 지방면무청이 앞에 있냐, 요거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꿔놔도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병력동원 지원부대 훈련이라니까 지방면무청이 핵심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근데 원문에 뭐라고 돼 있나? 수행군 부대장 책임, 지방면무청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의 대부분은 누가 하냐면 지방면무청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리기 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관도 경부청 지원이고요. 그래서 수행군 부대 지방면무청 이거 두 개 다 가로 뚫어가지고 출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도 다 가로 뚫어서 단어는 3개밖에 없습니다. 수행군, 지방면무청, 병무청 3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로 위치가 어떤 게 그게 맞는 건지 헷갈리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훈련에 대한 세부 계획은 수행군 부대와 지방면무청 간 긴밀한 협조하에 시행을 합니다. 자, 지휘서신의 발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집부대장은 동원예비군 전시근로 소집 지정자에 대한 지휘서신을 군사화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다만 수신율 향상 예산 절감을 위하여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 이메일, 주소가 확보된 예비군에 대해서는 문자 메시지와 전자우편 수단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이걸로 만약에 보냈으면 군사화편 안 보내도 되는 겁니다. 이걸로 보냈기 때문에 군사화편으로는 발송하지 않았다. 상황형으로 나오면 옵니다. 자, 대상별 지휘서신은 아래와 같이 발송합니다.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지정된 게 맞는데 틀린 게 맞는 걸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 수령 후 1월 중에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를 대상으로 명부 수령 후에 1차를 보냅니다. 2차는 병력동원 훈련 소집 대상자입니다. 훈련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훈련 없죠? 여기 훈련 있습니다. 1개월 전에 명부 수령하고 1개월 전에 그리고 뒤에 동원훈련 1형 소집 대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력동원 훈련 소집자와 동원훈련 1형 소집 대상자가 다른 겁니까? 이 명부를 받았으면 이 사람들을 훈련하는 거니까 같은 거 아닌가요? 글자가 다릅니다.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맞습니까? 틀립니다. 상식적으로 맞지만 틀린 겁니다. 왜? 글자가 다르니까. 같은 거였으면 같은 걸 썼겠죠. 글자가 다르잖아요. 병력동원 훈련 소집 대상자, 동원훈련 1형 소집 대상자 똑같은 거 아닌가요? 솔직히 이 말 없어졌잖아요. 교육훈련 훈련에서 동원훈련 1형이라며. 그럼 이것도 바꿔야지. 얘는만 바꿔놔. 시험 보기 힘들게. 다릅니다. 어쩔 수 없죠. 3차는 훈련 종료 후 훈련 이수자에게 이수자만 해주는 겁니다. 중간에 퇴소한 사람들은 안 줍니다. 퇴소한 사람들은 퇴소할 때 그 퇴소 절차에 따라서 모든 서류를 다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그래서 정상 이수한 사람들한테는 그냥 수료식만 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별도로 보내주는 겁니다. 수시는 대체 지정하거나 대치정자에게 해줍니다. 자, 2차 지휘서신은 훈련 대상자. 소집부대장은 동원훈련 1형 비대상자에 또 비대상자라는 용어를 썼어요. 비자 빠지면 틀릴 겁니다. 대한 전술 발신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면무청에서 통보하는 병력동훈련 소집자 명부를 확인하여 지휘서신을 발송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꼴딱 집어넣으면 오답인데 그렇게 바꾸진 않을 겁니다. 대신에 여기에다 가로 뚫어놓고 하는 PPT에 나와 있는 문제식으로 나올 겁니다. 학생예비군 동원보충대대 훈련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합수송을 원칙으로 하고요. 개병입소는 각 군에서 선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통합수송, 입퇴소는 각 군 책임 하에 시행하되 개별입소는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중식은 부대 여건에 따라 도시락, 부대급식 등으로 지급합니다. 시간이 아까 5분이 시작했으니까 충분하네요. 진행하겠습니다. 자, 동원
훈련 2형은 개인 기본 전투기술, 병과 주특기 향상, 임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실시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동원 예비군 훈련에 있는 거랑 기본 작계 훈련에 나와 있는 지역 예비군 훈련의 중점과 바꿔치기해서 출제를 많이 합니다. 학군계에서 온 사람들은 그 문제 은행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계속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냈기 때문에 출제위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게 익숙해서 이걸 바꿔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나왔었고 실제로. 자, 1에서 4년차 병력동원 소집 미대상 병 전시글로 소집 지정자 포함 보충력 해당되는 사람들 1에서 6년차 병력동원 소집 미대상 간부 하사 이상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 중에 동원훈련 1형에 소집되지 않았거나 불참 연기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동원훈련 2형에 대해서는 다만 공군 현역병으로 근무 중 현역본부 부적 합의되어 사회복무 요원으로 전환된 자에 대해서는 그냥 보충력의 교육훈련과 동일하게 해라. 공군에다 보내지 마라. 짜증난다. 그 얘기입니다. 혹시 공군에서 복무하는 사람들 혜택을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공군 예비군 훈련이 편합니다. 확실히 육군보다. 육군은 그냥 땡밭에 다 해놓고 줄 쫙 세워놓고 사격은 2시간 뒤에 하는데 땡볕에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공군은 그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훈련 시기는 대체 지정자의 동원훈련 1형 참석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내 자원의 주 배정부대 동원훈련 1형이 종료된 후에 국집부대 할 때는 전에 계획 수립하기 전에 하라고 했는데 요거는 2형의 경우에는 1형이 종료된 후에 실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과다 지역은 훈련 시기를 고려, 조정,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훈련은 4일 또는 2박 3일을 실시하되 각 군은 대상별로 통지 방법은 차수별이었습니다. 하지만 2형의 4일, 2박 3일은 훈련 대상별로 훈련 계획을 수립 시행을 해야 됩니다. 병력동원 소집, 미대상자는 병력동원 소집에 대비하여 전시기본문의 수행 내역을 배양해야 하며 안보교육과 사격은 반드시 실시하고 기타 과목 과제는 수행군 부대장이 부대별 임무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을 합니다. 자, 군종장교, 의무장교, 군의장교 아닙니다. 군종장교의 경우에는 사격훈련을 제외하고 직접 수행훈련으로 배치합니다. 기타 과목과 과제, 수행군 부대. 나중에 보면 지역 예비군 훈련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좀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병력동원 소집 미대상자와 동원훈련 1형 미참석자에 대한 신불 부대별 훈련 방법은 다음 각과 같습니다. 아침에 모의고사 해설할 때 말씀하셨던 것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자, 장교 부사관 공군병은 다음 아래 강목을 따릅니다.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는 동원훈련 1형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없죠. 동원훈련 1형 미참석 후 추가 계획이 없을 때에는 2형을 참석합니다. 다만이 있으면 각 군에서 정하는 대를 따릅니다. 수행군 부대장이 부대 임무와 여건을 고려한 실습 위주의 훈련을 계획, 실시하며 세부 사항은 각 군 지침을 따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공군병은 수행군 부대장이 없잖아요. 그 카테고리 위에 장교 부사관 공군병이라 되어 있고 하단 카테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좀 안 맞긴 합니다. 근데 훈련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말자고요. 그냥 잘못 만들어져 있어도 그냥 시험 문제로 풀면 된다. 실무는 실무일 뿐이니까. 수행군 부대장이 부대 여건과 임무와 여건을 고려하여 실습 위주 훈련 계획을 실시하되 각 군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수경훈련 2박 3일을 원칙으로 하며 자, 공군 간부에 대한 겁니다. 간부와 공군병. 입퇴소 시간, 지원 도착에 대한 통제는 1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몇 시? 몇 시였습니까? 제주도는 12시. 그리고 공군하고 되어 있으면 13시. 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총기, 개인 총기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사격은 연습 사격 5발, 기록 사격 5발, 각 2회 10발 사격합니다. 요거 좀 별표 쳐두시겠습니까? 왜 별표 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권총 구분이 없습니다. 권총이 없습니다. 권총은 5발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간부와 공군병입니다. 그럼 대위급 이상이면 대부분 K2 받나요? K1 받나요? 중대장급 이상 대부분 다 권총 받지 않나요? 간부와 공군병의 사격에 뭐가 없다? 권총 없다. 잘못 만든 겁니다. 권총은 거길 따른다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답답한 거죠.
기억해 두십시오. 그 권총이 들어가 버리면 틀린 게 되나요? 권이? 안 넣겠죠. 시험 문제로 오답 내려면 발수를 바꾸겠죠. 그러니까 문장이 되게 애매해지는 겁니다. 간부, 공군, 병의 경우에는 개인 총기직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학위 사격은 연습 사격 5발, 기록 사격 5발, 2회 10발 사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잖아요. 지금 얘기했던 카테고리는. 그래서 이 카테고리가 지금 권총을 넣으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틀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개인학위 사격 및 권총 사격은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럼 틀린 거 맞잖아요. 권총 사격은 5발이니까. 그렇게 오답 찾으라고 노는 겁니다. 여기다가 없는 문장을 권총을 집어넣어서 오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는 문장이니까. 그 앞에 2회 앞에는 각자 지워진 각자 지원이요? 그 밑에 줄 보면 각 2회 10발이라고 각 2회 10발. 여기 문맥상을 보면은 각 2회 10발이 각 2회 되는데 20발이 되겠어요. 그것도 타당합니다. 각 1회가 돼야 되는데 앞부분이 뭘로 돼 있죠? 그냥 2회 각 2회 10발. 거기에도? 예, 예. 그럼 각 2회 맞네요. 앞에는 그냥 2회 한 보여주실래? 개인학에서 하게. 2회 10발이고 각이 아, 2회 10발. 각이요. 아, 2회 각이 없네. 야, 중요한 문장이네. 각 2회, 야. 그러면 20발인데? 5탈자인데 우리 그냥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근데 진짜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문제 폴더가 그 때문에 이것도 좀 별표 쳐두십시오. 별표 쳐두십시오. 주의 써놓으십시오. 진짜 생각해 그러네. 5발 2회, 5발 2회, 20발이네. 국방부 수준이 이렇습니다. 실제로는 몇 발? 네? 실제로는 10발입니다. 근데 각 2회 10발이니까 어떻게 각 2회가 되지? 그러네. 그냥 2회 10발인데. 감사합니다. 저도 놓치고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보고 있었는데. 다른 부분인데 각 들어간 것 중에 그 직장인 미군 선정 그 승인 관련해서 각 부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는 한 부를 얘기하는 건데 그건 각 부부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직장인 조직훈련? 예. 조직훈련 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분명히 기억이 안 나셔서 넘어갈 것 같긴 한데. 각 부부 관련해서 좀 빨리 좀 솔직히 저 이해합니다. 저도 뭐 현역 때 주무참모도 해봤고 지휘관도 해봤는데 오탈자 많더라고요. 이것도 다 그런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만들었으니 오탈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별표 쳐두십시오. 이거 진짜 맞는 문장인데 틀리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훈련 행정 처리는 18조에 따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훈련 일정 조정은 22조를 따릅니다. 자, 22조의 1항 2호를 적용 시에 동원훈련 일형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자, 4호 훈련 일정 조정과 관련해서는 22조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조의 1항의 2호를 적용을 할 때에는 어떤 걸 따른다? 일형의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 전과 후가 좀 바뀌었습니다. 자, 22조의 1항의 2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천 후, 재난 등으로 훈련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동원훈련 1형, 각군 총장, 동원훈련 2형, 지역예비군 훈련은 수행군 부대장 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간부와 공군병에 동원훈련 2형 수경훈련을 실시할 때 악천후 등으로 훈련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누가? 각군 총장입니다. 그래서 각군 총장. 잔여훈련의 이수 처리에 대해서는 동원훈련 1형은 잔여훈련 전체입니다. 총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잔여훈련 전체입니다. 2형과 지역예비군 훈련에 대해서는 1일 단위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1일 단위로 적용하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1일 단위 X 이렇게 표시를 해두십시오. 동원훈련 1형 적용을 그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게 개정되기 전과 후가 바뀐 내용, 요 내용입니다. 다목 훈련 일정 자율 선택, 전국 단위 훈련, 휴일 예비군 훈련 대상자에서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간부와 공군 병에 대해서는 제외입니다.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수행군 부대 단위 통합훈련 또는 지정된 부대에서 실시를 하고 해군, 해병대 간부는 수행군 부대에서 2개월 전 훈련부대로 최초 훈련 대상을 통보를 하고 2주 전에 최종 훈련 대상을 상호 확인하며 훈련 담당 부대는 훈련 후 일주일 이내에 수행군 부대로 훈련 결과를 통보합니다. 자, 이것만 보면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 듭니다. 자, 해군과 해병대 간부는 수행군 부대에서 2개월 전에 훈련부대 최초 훈련 대상자를 통보를 해줍니다. 훈련 대상이 100명입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최종 훈련 대상을 상호 확인합니다. 그럼 소집 통지하고 부과하고 통지는 언제 하죠? 30일 전에 훈련 부과해야 되잖아요. 언제 하죠? 2주 전에 최종 확인한다는데? 별개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2주 전이라 돼 있는데 그럼 통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2개월 전에 확인했으니 통지하는 겁니다. 통지하고 나서 개별적으로 저는 무슨 사유 때문에 보류가 바뀌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예비군 대원들이 예비군 지휘관들한테 신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바뀝니까? 최종 훈련 대상이 바뀌겠죠. 그거를 통보해 준다는 뜻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30일 전에 부과하고 통지하는 건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2개월 전이 돼야 되는 거고요. 1개월 전이 되면 통과 부과하고 통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산하잖아요. 통지서 보내고 해야 되는 거 15일 전에 마지막 결산하고 보내도록 돼 있잖아요. 22일 전부터 16일 전까지 전자 송달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예비군 대원들은 다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훈련 대상이 아닌데요. 저는 보류자인데 이렇게 해주면은 최종적으로 훈련 대상에 대해서는 2주 전에 한다는 겁니다. 2주 전부터 뭐 하죠? 모바일 송달 끝나고 나서 통지서 하잖아요. 그때부터 최종 명단을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2개월, 2주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논리적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훈련 후에는 일주일 이내에 수행군 부대로 훈련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럼 예비군 부대 훈련 결과는 언제 뜬다? 일주일 이내에 뜬다. 참고하십시오. 실무 볼 때 참고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일주일 이내에 나옵니다. 훈련 끝나고 다음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통상 이틀 이내에 나오긴 하는데, 자, 수행군 부대장은 공군 동원훈련 2형 대상자, 수경훈련이죠. 명단을 파악하여 매년 1월 초에 공군 훈련 담당 부대의 27 예비단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자, 육군 및 해군, 해병대, 병은 4일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장 수용 능력, 가용 교관, 조교, 통제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학급을 편성하며 소수 인원의 병가는 보병의 통합훈련이 가능합니다. 보병. 병가훈련은 병가부대로 입소시켜 훈련을 하거나 훈련시설 및 소집 여건 제한 시에는 자원관리부대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병가부대에서 교관조를 지원합니다. 병가부대. 이렇게 바꾸면 또 틀린 거고요.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